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늘도 가져와 봤고요. 현재 이슈와 이 분석까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리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이번에 장세가 이제 상승 마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상승 마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맞추고 있고, 심지어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바라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다? 상승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의 호실적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됐고요. 그리고 ASML 신규 주문과 실적 호조 발표와 반도체주 기대감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 중이고, 현재 이러한 부분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테슬라 등등 기술주들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 중에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AI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국은 현재 AI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관련주들을 계속 제가 언급해드린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렇게 이 세 가지도 모두 다 AI 기업이고, 심지어 제가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쌍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승이 긍정적으로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시장의 강력한 테마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 이 기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테슬라는 어떤 분위기로 마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텍사스 거주자들은 전기차를 구매 또는 리스 시 $2,500의 보조금을 환급이 가능하고요. 연방 보조금 $7,500가 종료된 상황에서 텍사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의 접근을 다시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3분기에서. 앞으로 4분기도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객들이 더 빨리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4분기 생산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테슬라가 왜 중국에서 잘 팔리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은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3분기에서 역대급 최고 기록을 세웠고, 4분기는 이보다 더 빠른 생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빠른 생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잘 팔릴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도 변함없이 판매량이 늘 것이고, 이는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앞으로 4분기에 이런 생산을 늘리면서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는가라고 봤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부분도 그렇고 전기차들 중에서도 차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FSD 14 부분 때문에 제가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분기 때 늘어날 수 있는 이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자면, V14가 공개가 되었는데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이전부터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V14를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V14 버전부터 업데이트되며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앞으로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 기능을 보면 지금 하나하나 풀고 있죠. 아직 기능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를 조금씩 내세우기 위해서 업데이트도 바로 이렇게 싹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특허도 보여줬잖아요. 이 특허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씩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신규 부분이 더 있을 텐데 조금씩 업데이트를 미리 해주고 있다. 슬로스 매드맥스 모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슬로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고 안정적인 보수형 주행을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설정해 준 거고요. 매드맥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 좀 더 답답함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런 모드를 하라고 2가지 속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자의 성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도착지 주차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거리, 주차장, 차고, 도로 등 선택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도로 인식 강화와 긴급 차량 대응 기능을 추가했고 도로에서 자율주행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운전자의 성향까지 반영해서 단계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FSD를 활용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있고 이게 만약에 월 결제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S가 월 결제량으로만 벌어들인 수익으로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는 뭐다? EV 분야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를 떠올랐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BYD, 그리고 BMW 등등. 이제 전기차를 딱 떠올랐을 때 그냥 이거 전기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FSD, 자율주행 이렇게 키워드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테슬라의 향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마저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잘 다듬어지면서 계속해서 가격마다 차별점을 두겠죠. 디자인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는 로봇택시 부분에서 구체적인 도시별 전개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이 앞전에 FSD를 말씀드리고 테슬라의 디자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로봇택시도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3개 주요 도시 약 2,750만 명을 대상으로 운전 주행 중이고요. 캘리포니아 주요 5개 도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단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에 7월부터 공개 테스트를 시작하며 2026년에 안전 요원 없이 운행을 주행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피닉스와 라스베가스에 이미 실제 차량을 운행 중인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는 소재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신차 계획, 로봇택시 진행 상황,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상용화 과제, 에너지 비즈니스 수요, 로봇택시 도시 확장 계획, FSD 업데이트 부분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HW3에서 HW4로 교체하는 정책 등등 자율주행 AI 로봇, 에너지 4대 축의 진척 상황이 얼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할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이 분야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어떤 계획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봐야 장시작 이후에 이 방향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는요. 이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죠. 앞으로 테슬라 기업들은 모두 전기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룰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대형 배터리 저장소 메가팩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기반으로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까지 연결하는 청정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1억 5천 달러의 규모로 이미 시운전을 돌입을 했고 2026년에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 에너지 석탄을 친환경 기술 기반으로 대체하는 선도적인 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글로벌을 주도하며 확장한다는 거죠. 이미 다 꾸려져 있어요. AI도 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도 꾸려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도 지금 이제 거의 소스 계속 내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를 신경 써야 된다. 왜? 에너지가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EO들은요. 미래를 앞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왜 앞으로 AI가 많이 사용되면서 전류를 많이 사용할지를 살펴보면요. 현재 AI 그록, 이 그록이 랭킹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0월 13일 기준으로 글로벌 벤치마크와 리더보스에서 다양한 분야 1위를 기록하며 기술과 활용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1위 달성 항목을 봤을 때도 과학 추론 1위, 코딩 알고리즘 1위, 토큰 활용 1위, 전체 모델 토큰화 사용량 1위,
그리고 프로그래밍 활용 부분도 1위고요. 언어 모델, 코드 생성, 그리고 실무용 코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힘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고요. 이 AI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은 AI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 그록을 밀어붙이면서 이런 1위 달성 목록도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어필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AI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인식을 새겨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과 더불어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XAI는 3개월, 6개월 만에 매출을 2배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전망만 봤을 때도 이 그록은요, 로드맵이 본격화되면 성장 속도가 정말 빨라질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2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입니다. 지금 기존 중에서 이 정도인데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얼마나 더 매출이 증가할지 이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AI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옵티머스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AI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이 정도로 발전이 됐다고 하면 옵티머스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고 이 옵티머스 양산 준비를 미리 본격화하는 데에 따라서 중국 공급업체 정교한 로봇손을 1000세트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대량 생산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대량 생산 본격화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6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옵티머스 부품을 체결하면서 18만 대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충분한 부품 물량과 더불어 1분기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신호로 뜻합니다. 공장은 이미 소규모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인구수가 계속 절감하고 있고 AI의 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 AI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쓰는 것도 이제 AI로 물어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는 뭐다? 로봇이다. 그런데 이 로봇이 발전되는 이유가 뭐다? 테슬라는 지금 AI 산업을 계속 밀어주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매출도 이 AI에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AI와 결합한 옵티머스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어떤 기업으로 탄생할 것이냐. 지금 제가 억지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오고 있잖아요. 1위 달성, 항목 이런 게 이제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마킹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차량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모양을 하는 로봇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배터리나 디자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이 기술력이 있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고 이 차이가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못 따라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시우드가 5년 내에 테슬라의 방향이 정말 높게 평가되고 있고 2,600달러를 갈 수 있다라는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이 캐시우드의 말이 저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머스크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큰 일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들의 에디슨이다 라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어떤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AI,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이 키워드를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더불어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차트 분석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테슬라가 제가 여러분들께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횡보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어제 영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잘 흘러가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이 모습대로 잘 흘러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관점도 미리 올려드렸거든요. 제 영상이 늦게 올라오니까 또 실시간적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매번 좋아요 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힘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항의 압력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저항을 계속 보여준 이 동그라미 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떨어지겠군요 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반등 자리를 또 기회를 또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안 떨어지면 이대로 그냥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 저항대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고, 이 이미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매물이 있는 곳을 터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여기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갑자기 매도세 싹 떨어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몰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우상향하는 관점이 나와주겠죠.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행보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한 번에 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는 거의 없다. 여기서도 그랬고,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아마 좀 이제 횡보가 나올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 매물대가 여기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제가 이때 다 잡아드렸죠.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좋아요 다 눌러주셨을 거예요.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아주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하는 것이 메인이고요. 올라가는 것을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때 못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박스권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이 7의 확률을 보고 있고요. 내려가는 것이 3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재도 호재지만 현재 이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때 제가 텔레그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대로 지금 잘 흘러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은 잘 오르고 어떤 것들은 잘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결국에는 나스닥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증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따라서 관점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려오면 여기서 담아라. 올라가면 이대로 갔을 때 어디서 뚫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잘 버텨주는지, 여기를 잘 버텨주는지 계속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제가 이전부터 여기서 이제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텔레그램에서도 공지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올라가서 좀 살펴보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위에 다 증거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증거 자료들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 좀 더 올라가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떨어질 때 이 빨강색 매물대에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때 날짜를 보면은 10월 11일 그리고 10월 10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떨어질 때 여기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미 제가 박스권을 계속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바텀 위치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빨강색 매물대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텔레그램 관점대로 여기서 별다른 이슈와 없이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이 관점이 유효가 되려고 하면 여기 박스권을 계속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던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 만약 여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이 텔레그램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왜? 제가 언제 올려드릴지 모릅니다. 추가적인 관점들을 새벽에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증시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관점이 좀 더 유리하다, 올라가는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스권 미리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텔레그램에서 여기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10월 11일 날 저번 주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추가 하락식 녹색 박스권에서 진입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추가 하락식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이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쭉 기간 동안 살펴보면 여기서 올라갔는데 마저도 떨어질 수 있다 라고 강조해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까지 터치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바로 177달러까지 도착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대로 초록색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아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초록색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이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일주일부터 하락을 계속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점에 물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은 뭐다? 상승을 만들기 위한 떨어짐이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횡보가 나온 이후에 저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때 잡으신 분들은 홀딩 한번 해보시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털기가 계속 일어나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이 깨지려면은 여기 아래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 아래가 깨져야 되는데 이 아래가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깨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때 제가 탈출 기회를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시장이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완전 땡큐 하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도 AI 산업에 있어서 매우 발전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관점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똑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또 제가 또 잘 맞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무려 95%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관점들을 무료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 자료만 참고만 하시더라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료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종목들도 가끔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토대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링크에 이 참여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설명란에 있거든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 안 걸어놨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입장 버튼에 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여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참고도 하시고 이 김진우라는 애가 잘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제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